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자, 최저한세는 이미 세액공제 감면하면서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액계산 및 신고서 여기 화면에 경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작성을 하는데 최저한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을 막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공제 감면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세수 수입이 줄고 나라 살림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감면을 받는데 누구는 공제 감면 혜택이 없더라, 볼멘 소리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예? 이렇게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제도. 즉 뭐냐면 각종 공제 감면으로 인해서 최저한 세액에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달되는 세액에 대해서 일부 배제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자는요, 누구냐면 조합 등, 조합에 대해서는 당기순위 과세를 하는 법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다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조합 등 당기순위 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한테 적용을 하면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거예요. 최저한세는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을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또는 가산세, 감면세액, 추징세액 등에 대해서는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한세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조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이것을 우리는 감면 후 세액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물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 이른바 감면 후 세액과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 같은 걸 안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세 감면,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은 후에 세액이 6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은 최소한 세금을 내야 될 게 8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감면 후 세액이 80원이 될 때까지 배제해 줘야 되겠죠.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얼마 20원만큼은 조세 감면, 세액공제 감면을 안 해주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안 해주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감면 후 세액을 받더니 100원이야. 최저한세액은 80원이야. 최저한세액 80원보다 감면을 다 해줘도 최저한세액보다 높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겠네. 그대로 조세 감면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감면 후 세액은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한 후에 세액이 나올 거고요. 최저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조세 감면 전에 과세 표준, 조세 감면하기 전에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이 아니라 최저한세율을 곱해봅니다. 조세 감면 전 과세 표준 계산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비과세, 입금불사인, 송금세,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적용하기 전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보통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법인세 세율은 뭐 9%에서 45%는 소득세 세율이죠. 9%에서 24%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최저한세는요, 그거보다 더 낮은 세율.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7% 또는 8%, 9%.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관면형 과세표준이 100억 이하다 그러면 10%, 12%, 17%. 즉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은 9%에서 24% 세율인데 그 법인세 세율보다도 더 낮은 이것을 우리는 최저한 세율이라고 해서 최소 예를 들어서 뭐 7% 정도가 되겠죠. 7% 최소 9%가 아니라 7% 세율을 적용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해서 감면의 세액과 비교해 가지고 배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해 줘야 되는데 물론 프로그램에서는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주로 감면 세액공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저한세 적용돼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하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공유 중소기업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두꺼운 글씨로 써놨던 것은 조금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조세감면 적용 배제는 뭐냐면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 세액을 비교해서 감면 후 세액보다 최저한 세액, 그러니까 감면 후 세액이 너무 많이 감면을 해줬다. 그래서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최저한 세액 이상이 되도록 보통 이제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되도록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조세 감면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죠. 일부를 적용 배제한다는 얘기. 적용이 배제된 세액은 10년 내 2월 공제되는데 이때 배제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 이런 부분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요 순서대로 하는데 왜 세액 공제는요? 배제를 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월 되니까 2월 적용받으니까 세액공제부터 먼저 배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액감면을 배제해준다. 여기까지 순서가 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통 세액공제 선에서 배제해주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뭐 송금산이 입금불산이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일단 먼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이 화면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 해서 다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감면세액이 여기 반영이 될 거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반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 합계표에 반영된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다 불러오기 위해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F12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1차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2월 결승금이 공제가 된다. 2월 결승금 어디 있죠? 2월 결승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더라.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는 순서대로 책, 교재도 화면을 배치했고 강의도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설명했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도 설명을 했죠. 먼저. 그 다음에 요거 불러와서 1차적으로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은요. 자, 일단 뭐 F6 중소기업 위에 연차를 보면은 중소기업이 규모 초과 졸업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또는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면 통과. 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이 서식은요 어떻게 할까요? F12 불러오기 해서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은 이 감면 후 세액이 쭉쭉 반영이 돼. 감면 후 세액을 반영을 합니다. 자, 최저한세 3번 최저한세는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조세 감면 등을 직접 입력해서 감면 등 적용하기 전에 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쭉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요 화면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될 거예요. 불러오기 하게 되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감면 후 세액 최저한세 뭐 조정감 조정 후 세액이 있는데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 125번 차감세 요거
차감세 요 차감세액하고 3번 최저한세 122번 산출세 요거 최저한세 산출세 요거를 비교를 합니다. 요거 최저한세 산출세 요거 비교해서 5번 조정후세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5번 조정후세액이 125번 차감세액이 최저한세 금액 산출세액과 동일하도록 조정감에서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감에서. 자, 이때는 지금은 차감세액은 뭐 없네요. 그런데 산출세 감면 후 세액은 없는데 최저한세는 이만큼 나오니까 요거를 배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산출세액과 동일하도록 조정감난에서 조정해서 감난에서 납세 의무자 선택에 따라서 감면 배제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배제 세법에 의한 배제 순서 뭐 결국 똑같아요. 납세자 선택이라든가 세법에 따른 배제 순서, 납세자 선택도 유리하게 세법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감면 배제세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배제된 감면세액이 있다면 배제되는 감면 등기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액 조정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배제 부분 일부 입력해서 감면세액을 결정하고 요 금액에 대해서 2월 공제가 되도록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산출세 뭐예요? 요 부분 최저한세 이 금액이 되도록 조정 후 세액이 이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 금액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면 뭐 이런 부분들 감면 쪽에서 정리하고 미공제된 세액 이렇게 입력해서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는데 자, 최저한세 조정명서서 작성을 하고 세액공제 감면세액 조정이 필요한다면 다시 세액공제 조정명서서 3을 재작성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란에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는 세액공제 조정명서서 탭에 세 번째 탭에서 여기서 작성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제감면세액 및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서 다시 불러와.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서서 다시 불러와.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서 다시 불러와 해가지고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각종 서식을 재작성한 후 조정계산서 서식에 122번 차감세 122번 차감세액의 최저한세 요 부분이 되도록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치하죠?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저한세 적용 계산서 조정 계산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공제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뭐 일일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와지니까 거의 대부분은 여기는 뭐 배제한다라고 되는데 배제하는 사례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공제 배제되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최저한세까지 쭉 다 적용이 됐으면 물론 산출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에 대한 계산 부분까지 맞춰야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 계산을 했고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면 요거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각종 조정명세서 같은 세무조정 관련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혹시라도 법인한테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없으면 패스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어느 경우에 한다고요?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뭐죠? 별장 같은 거예요. 용도로 사용하는 거 별장,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주택 취득하기 위한 권리, 분양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요.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하여 납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뺍니다. 장부가액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에서 장부가액을 빼면 양도소득, 양도차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양도비용 같은 건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일 30일이 현재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관련 정보 입력해서 작성하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뭐 이런 거요. 뭐예요? 부동산 뭐냐? 소재지 그리고 등기 미등기 여부에 따라서도 세액이 달라지니까 비사업용 토지 면적 취득일자 취득금액 이런 거 쭉쭉 입력해주면 양도차에 그러면서 과세 소득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 적용이 돼가지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계속 잠깐씩 봐왔던 화면인데 다시 쭉 오셔가지고 F12 불러오기 해서 각종 조정 명세서 뭐 여러 가지 세액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요거 기납부세액 중에서 중간연합세액이라든가 수시부가세액은 거의 뭐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요. 중간연합세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직접 입력합니다. 중간연합세액. 중간연합세액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원장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홈택스의 그 납세자 정보 조회 화면에서 처음에 수익금액 조정하기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그 화면 들어가서 보면 중간연합세액도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 금액 여러분들이 장부 기장한 내용하고 확인해가지고 일치하겠죠. 거의 다.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직접 입력해요.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지 말고 불러오기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수동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오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 써있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이 화면에서 확인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토지 등 양도소득 또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여기 계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입력해서 여기 입력된 게 여기에 쭉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납할 세액인데 여기 분납. 자, 세액 납부 이렇게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분납할 세액이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데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납부할 세액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1,000만 원 이내라면 분납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면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납할 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차감 납부세액은 자동 계산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분납할 세액의 가산세는 재원세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화면 하단에 보면 여기 분납이 가능한 세액을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분납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겁니다. 자, 3월 달에 납부할 금액 이외에 4월이나 5월 달에 분납할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한다.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세액의 50%,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 분납하면 되는 거고요. 1,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납부하고 200만 원을 분납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도로 3월 달에는 최소한도로 1,000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해서 세금 납부를 조금 하는 걸 좀 부담을 연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